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금요일 밤 강민준의 따스한 온기가 감돌던 주방에서 현실이 되었다. 바로 몇 분 후면 그가 굳건히 믿어왔던 결혼이라는 세상이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아내 윤세리, 민준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거라 여겼던 그녀가 던질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소름 끼치는 대신의 서곡이자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오늘만큼은 최고의 저녁을 선사하고 싶었다. 기념일이었다. 민주는 퇴근하자마자 시장에 들러 세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고 서투르지만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다. 은은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그의 사랑이 담긴 음식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늦은 밤, 하이힐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세리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냉기가 서려 있었다. 피곤함과는 다른 종류의 깊고 어두운 그늘. 민주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촛불로 은은하게 밝힌 식탁을 가리켰다. 자기야, 오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리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준 씨, 우리 오픈 결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순간 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견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끝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이 모든 것은 김산의 일각에 불과하니까. 강민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허공에 멈춘 듯 굳어버렸다. 방금 자신이 뭘 들은 건지 귀를 의심했다. 오픈. 결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세리야? 그는 더듬거리며 아내의 얼굴에서 익숙한 장난기를 하다못해 아주 작은 농담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윤세리의 표정은 생경할 만큼 차가웠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감정 없는 눈동자로 그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끓어오르는 혼란을 애써 누르며 세리를 다그치듯 물었다. 무슨 의도냐고, 장난치는 거냐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요즘 좀 권태로운 것 같아서 결혼 생활 말고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라는 식의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모호한 말들만 기계처럼 늘어놓았다. 그녀의 태도는 변명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했고 심지어 이 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건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결혼이 아니야. 난 당신을, 내 아내를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세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실망한 기세까지 내비쳤다. 마치 민준이 자신이 던져준 엄청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듯한 혹은 고리타분한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낮은 한숨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순간 민주는 세리가 던진 말이 단순한 제안이나 충동적인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건 명백한 경고이거나 혹은 이미 시작된 무언가의 잔인한 예고편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자리에선 세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의심으로 터질 것 같았다. 왜? 대체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한 걸까? 정말 권태로워서? 아니면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우리의 결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세리의 이산한 김새들을 필사적으로 하나하나 떠올렸다. 눈에 띄게 잦아진 야근, 잠잘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던 미소와 공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그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세리가 화장대 깊숙한 서랍 안쪽에 자물쇠까지 채워진 작은 가죽 수첩을 황급히 숨기던 모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명 그녀만의 비밀이 담겨 있을 법한 수첩이었다. 그 수첩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아니, 그가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까? 결국 민주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다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든 세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가련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도 냉정한 결의, 그리고 어쩌면 복수라는 이름의 어두운 불꽃이 그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도록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내버려 둘 참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비밀 수첩부터가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윤세리. 내가 원하던 자극, 내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날이 밝았지만 강민준의 마음은 더 깊고 질척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지난밤 아내 윤세리의 기괴한 제안과 비밀 수첩을 떠올리며 밤새 뒤척였던 그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제부터 자신의 결혼 생활은 처절한 진실 찾기, 아니 어쩌면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 전쟁의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결심은 주저없이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그는 오직 조사만을 위한 두 번째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다. 철저히 익명으로. 다음은 정보였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했던 한 인물이 떠올랐다. 과거 자신이 작은 프로젝트를 도와준 적 있는 세리의 회사 IT 부서 직원 고유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유미에게 연락한 민주는 결혼기념일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아내의 회사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는 자신이 생각해도 뻔한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했다. 유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과거의 작은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는지 타임스탬프 정도라면 하지만 더는 안 돼요 라며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주가 흘렀다. 민주는 세리가 태연하게 늘어놓는 변명 섞인 행선지와 유미가 간헐적으로 보내온 시스템 로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대조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다. 세리는 절반 이상의 시간을 회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며 그의 피를 말리던 의심은 이제 칼날 같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배신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 지옥이 끝을 보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세리의 차 안 깊숙한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모션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신의 두 번째 휴대폰과 연동시켜 세리가 차에 타거나 내릴 때마다 정확한 시간과 함께 사진이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아니 어쩌면 아직도 한 구석에 미련이 남은 아내를 상대로 스파이라도 된 듯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마주한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 모든 고통과 자기 혐오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라도.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세리는 중요한 고객과 강남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관능적으로 치장한 채 집을 나섰다. 짙은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의 두 번째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알림 소리와 함께 전송되었다. 세리가 전혀 다른 지역의 낯선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열어주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세리는 민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을 다가진 듯 눈부시게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뒤에 들리는 듯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더 깊은 진실,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검은 아가리를 벌린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 저녁, 윤세리가 태연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하는 사이 강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데이터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사용법을 익힌 전문가용 프로그램이었다. 비밀번호를 푸는 복잡한 방식이 아니었다. 휴대폰 전체를 저장된 모든 메시지와 사진은 물론 클라우드 백업 자료까지 남김없이 통째로 노트북에 미러링하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작업이었다. 복제 완료.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지나고 마침내 노트북 화면에 뜬 냉정한 알림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이 깨워서는 안 될, 어쩌면 이미 깨어났어야 할 그물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브런치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유난히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랄한 하이힐 소리가 현관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복제된 파일들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지옥도가 펼쳐졌다. 3명의 남자 이름. 모두 회사 동료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5살짜리 해맑은 미소의 마케팅 인턴 박현진이었다.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된 평범한 농담으로 시작된 듯한 대화들은 시간이 갈수록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골적인 성적 농담과 음란한 메시지, 은밀하고도 대담한 약속들로 변질되어 있었다. 우리만의 비밀, 아무도 모르게 짜릿하게, 오늘 밤, 기대해도 좋아, 화끈하게 보여줄게 같은 단어들이 독처럼 민준의 눈과 심장을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호텔에서, 낯선 차량 안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신혼집 안방 욕실에서 찍은 듯한 바야한 남자들과 뒤엉킨 세리의 외설적인 사진들이 그의 망막을 난도질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배신의 증거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한 대화창에서 박현진이 묻고 있었다. 누나, 진짜 남편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요? 정리된 거죠? 세리의 답변은 민준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감정? 그런 건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지. 법적으로만 남은 성가신 존재일 뿐이야. 뭐, 착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지루하잖아. 과거에 묶여 사는 고리타분한 남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외도가 아니었다. 세리는 지난 수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 안에 강민준이라는 존재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자료를 출력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천 건의 메시지 기록, 날짜와 시간이 찍힌 메타데이터까지. 하나하나 분류해 암호화된 폴더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복수의 칼날, 다른 하나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추유진에게 전달할 마지막 보험이었다. 봉투에 증거들을 담으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모를 남겼다. 묻지 말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주소로 보내주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공허하면서도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슬픔과 절망은 이미 그 형태를 잃고 더 날카롭고 단단하며 치명적인 도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저녁이 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온 세리를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섬뜩하리만큼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가면 뒤에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숨긴 그런 미소였다. 그의 차갑고도 잔인한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가 되어 있었다. 박민주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스스로 감독하고 각본까지 쓰며 주연까지 맡은 한편의 완벽한 연극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한치의 의심도 아주 작은 균열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지옥 같은 배신감과 살인적인 복수심을 두꺼운 가면 뒤에 철저히 숨긴 채 다음 단계, 즉 윤세리의 완벽한 파멸을 위한 계획을 차분히 준비해 나갔다. 모든 것은 계산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그는 옛 연인이자 지금은 초망받는 심리상담 수련생인 이하나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위로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 어쩌면 윤세리의 뒤틀린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꿰뚫어 볼 날카로운 통찰력이 절실했다. 민주는 하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리의 황당무계했던 오픈 결혼 제안부터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본 처참한 대신의 증거들까지 빠짐없이. 하나는 시종일관 침착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민준의 머릿속을 강타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세리 씨는 민준 씨, 어쩌면 그녀는 진짜 자유를 원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마음껏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면죄부 혹은 허락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의 날카로운 분석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민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렇다. 세리는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추악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세리를 향한 그의 파괴적인 복수심은 더욱 견고하고 차갑게 타올랐다. 그녀의 영혼까지 부서뜨리리라.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고 헌신적인 남편을 연기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출근하는 세리의 이마에 이전보다 더 달콤하게 입을 맞추었다. 회사 일과 관련된 그녀의 시시콜콜한 불평, 심지어 내연남인 인턴 박현진이 요즘 메시지 답장이 너무 느리다며 능글맞게 투덜대는 것까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인 양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세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어깨가 뻐근하다고 투정 부릴 때면 그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한 행동과 따뜻한 눈빛 뒤편에서 그는 세리의 모든 거짓말과 역겨운 위선적인 행동들을 칼로 새기듯 자신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윤세리의 사회적 명망과 화려한 경력,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남김없이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민주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익명으로 만든 가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세리가 다니는 광고 회사의 인사팀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회사 내 팀장급 여직원과 신입 인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몇 장의 스크린샷을 흘렸다. 회사 내부에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한, 그러나 아직은 결정적이지 않은 잘 계산된 증거들이었다. 동시에 그는 세리가 내연남들과 자주 드나들던 시내 고급 호텔들을 찾아다녔다. 자신을 중요한 소송 관련 팀의 조사를 맡은 사설 조사원이라고 능숙하게 소개하며 특정 날짜의 CCTV 출입 기록을 요청했고 약간의 현금과 함께 형식적인 서류 몇 장을 건네며 은밀하게 추가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해 나갔다. 한편 그의 처절한 이야기를 듣던 하나의 얼굴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깊은 슬픔과 공감의 그림자를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마치 그녀 역시 과거에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미묘하고도 무거운 침묵의 연결만으로도 충분한 위안과 힘이 되었으니까. 어느 늦은 밤 세리가 또다시 해외에서 온 아주 중요한 고객과의 저녁 약속이라며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채 나설 준비를 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역겨웠지만 민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자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정말 눈부시게 예쁘네, 자기야. 조심히 잘 다녀와. 그는 세리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녀의 요염한 모습이 현관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고요함, 그것은 바로 그의 다음
그리고 마지막 술을 위한 완벽하고도 잔인한 포석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날 밤 윤세리가 몸에 꼭 맞는 매혹적인 검은색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아주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강민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이 말의 고통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하고도 정확한 집행을 앞둔 사형 집행인의 차가움과 결연함만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감돌 뿐이었다. 세리의 하이힐 소리가 현관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을 켰다. 얼마 전 그녀의 차에 아무도 모르게 설치해둔 최신형 GPS 추적 시스템에 접속하자 세리의 차는 예상대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얼마 전 알아낸 인턴 박현진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아서 민준은 차량 내부에 은밀하게 설치한 초소형 고성능 녹음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역겨운 대화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클라우드에 꼼꼼히 저장했다. 세리에 간드러지고 그때 섞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준, 는 완전 깜빡 속았지 뭐야.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 만나서 계약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거든. 아마 지금쯤 내 걱정하면서 저녁도 못 먹고 있을걸. 박현진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누나 남편 진짜 눈치 제로다.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순진해요? 세리가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건축가랬나? 아, 지루하기 짝이 없어. 존재감도 없고.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민주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을 끝장낼 바로 그 밤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세리가 다니는 대한민국 최고 광고 회사 전체 직원에게 한 통의 긴급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다. 최근 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강화된 내부 윤리 규정에 따라 직속 부하 직원과의 모든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엄중히 금하며 관련자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감찰이 현재 진행 중임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바입니다. 인사부 명의로 발송된 그 메일을 확인하는 세리의 얼굴은 그야말로 수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한 폭의 그림이었다. 민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다음 단계를 차분히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즉시 차단하고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을 안전한 별도의 계좌로 완벽하게 옮겼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유진은 이미 세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 찬 이혼 소송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해둔 상태였다. 감히 반박하거나 항변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차고 넘치는 외도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민주는 그동안 키는 물을 삼키며 수집한 모든 증거 호텔 CCTV 영상 파일, 차량 내부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록, 수백 건의 외설적인 메시지 기록, 그리고 다수의 남자들과 함께 찍힌 호텔 출입 사진들을 고용량 USB에 담았다. 그리고 차가운 분노를 담아 짧은 메모 한 장을 동봉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극적인 삶,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이 파장이 내 남은 인생에 충분한 자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담긴 두툼한 봉투를 인사팀뿐만 아니라 세리 회사의 모든 주요 부서장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명백했다. 배우자 윤세리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 제출 완료. 법원은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싸늘하게 돌아온 세리를 맞이한 것은 민준의 흔적 없는 부재, 그리고 그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문자 그대로 폭발시킬 듯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영상 링크들이었다. 사내 비밀 메신저,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제보들, 그리고 인사팀의 다급한 긴급 호출까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하다 못해 경멸 어린 시선과 역겨운 것을 본 듯한 수군거림. 세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통화 연결음과 함께 찾아온 절대적인 침묵뿐이었다. 강민준의 차갑고도 잔인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지옥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세리의 세상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업계에서 인정받던 유능한 브랜딩 전략가에서 회사 전체를 뒤흔든 추악하고도 파렴치한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바보 같다고 지루하다고 경멸했던 남편 강민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로 그녀 인생의 완전한 파괴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러버린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세리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민준에게 연락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수백 통이 넘는 이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부재중 전화, 심지어 그의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보다 못한 경비원들에게 수치스럽게 끌려나오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절절한 내용의 이메일들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잘못했어. 민준 씨,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용서해줘. 그냥 아주 잠깐의, 정말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이야.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민준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 모든 메일을 읽고 곧바로 변호사 최유진에게 증거자료로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민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광고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들, 몇몇 회사의 CEO들과 마케팅 담당 임원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직접적으로 세리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녀를 험담하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최근 우리 회사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 업계로 옮겨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직원은 결국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치기 마련이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마치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교묘하게 의혹과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제출한 수십 군데의 이력서들은 그 어디에서도 단 한 통의 답조차 받지 못했다. 윤세리라는 이름은 이미 업계 내에서 암묵적인 블랙리스트, 기피해야 할 경고 딱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 완벽한 사회적 몰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한 그녀의 여동생 윤소라가 용기를 내어 민준을 찾아왔다. 해숙하고 초췌한 얼굴의 소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의 비참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직장도 잃고 업계 전체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심지어 내연남이었던 박현진은 자신만 살겠다며 인사팀 조사 과정에서 세리와의 더욱 자극적이고 사적인 대화와 은밀한 사진들을 추가로 유출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고언했다. 소라는 언니에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눈물로 애처롭게 호소했다.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얼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건 윤세리 씨가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간 길입니다.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라다 세리의 그 황당했던 오픈 결혼 제안이 실은 힘들다는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 신호였다고 횡설수설 변명하려 하자 민준은 칼날처럼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비겁하고 이기적인 합리화일 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 언니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할 생각이니까. 명심하세요.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소라를 차가운 시선으로 뒤로 한 채 가슴 한구석에서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의 통증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지독한 상처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도 혹독하게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지독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2달 후 강민주는 비로소 윤셀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삶의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가슴 시리도록 눈부신 평화였다. 이후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법원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연하게도 세리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긴 손으로 쫓겨났다. 모든 것은 그녀의 자업자득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었고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다니기 시작한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 과거의 아픈 이별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로 서울에 정착한 자유로운 영혼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두 사람은 어떤 기대나 목적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지연은 세리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허황된 욕망보다는 현실을 직시했고 가식적인 웃음 대신 진심으로 퀴활했으며 무엇보다 계산 없이 솔직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았던 지난 오랜 시간 끝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연은 어떤 편견이나 동정심 없이 그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잔잔한 미소로 말했다. 그 어떤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세리를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희미한, 어쩌면 인간적인 연민뿐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한편 윤세리의 삶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친구들은 물론 혈육인 가족들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마지막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하거나 매달리는 내용은 아니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긴 했을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단 하나라도 진짜이긴 했을까? 라는 처절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단 한 번 그 메일을 찬찬히 읽고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의미 있었어. 그래서 더 아팠던 거야? 그래서 다시는 널 내 삶 가까이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진심이다. 그리고 그는 세리의 모든 연락처와 SNS 계정을 영원히 차단했다. 그들의 이별 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깊은 겨울날 발신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하얀색 고급 봉투 하나가 민준에게 배달되었다. 안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힌 아이보리색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당신은 안락한 집이었지. 결국 어리석은 내가 그 모든 걸 남김없이 태워버렸어. 서명은 없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 카드를 잿더리에 넣고 불을 붙였다. 하얀 종이가 검은 재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그는 예초에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타인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 속에서 고통받는 들러리나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창밖에는 축복처럼 하염없이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 이사한 집의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지연과 함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결말이나 끝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자신이 바로 새로운 이야기의 희망찬 시작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잔잔한 여운과 함께 끝을 맺는다. 어쩌면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언이지만 때론 가장 깊고 지독한 상처가 되기도 한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디선가 홀로 아파하며 버티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길 간절히 바란다.